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안게임 대표팀 이제 각 포지션별로 풀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영상인 공격수 풀을 체크해보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공격수 사실상 전원이 파울로 벤투 감독의 픽이라도 해도 될 정도로 벤투 감독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국가대표팀을 경험한 그런 또 경력이 있는 선수들인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공격수 풀에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격진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벤버지의 선택이 다수 함께했던 공격진이라는 타이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전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송민규, 오현규, 정우영은 모두 월드컵에 다녀온 선수들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주전조합은 황선홍 감독이 주로 사용한 조합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성인 대표팀에 이 선수들이 그대로 간다면 뭔가 기용될 것 같다. 내지는 가치상으로는 이 선수들이 기용이 되어야 한다. 정도의 좀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선수들은 모두 월드컵에 다녀왔고 서브 자원인 엄원상, 정상빈, 엄지성, 양현준, 조영욱 이런 선수들도 모두 벤투 감독과 함께한 경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A대표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자원들이라는 것이 또 증명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결국 황선홍 감독은 행복한 고민이지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와일드카드 없이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또 공격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또 각 풀에서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윙포워드 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포워드 풀 6명입니다. 정우영, 송민규, 엄원상, 정상빈, 엄지성, 양현준 이 6명의 선수가 윙포워드 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수들 이외에도 뭐 다른 여러 선수들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뭐 황선홍 감독의 픽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벤투 감독 이 여러 가지 키워드를 두고 가장 또 풀에 우선순위에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선수는 이 6명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우선 정우영 선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은 현재 독일 SG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99년생이고요. 월드컵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여감없이 발휘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보면 머리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서요. 압박에 대한 스탠스도 좋고 압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오프 더 볼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선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더볼도 기술이 워낙 좋은 선수라서 이 피지컬적인 한계만 없다면 그 온더볼을 수준급으로 또 보여줄 수가 있는 선수인데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그러한 피지컬 제약이 좀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령별 대표팀 레벨 그리고 특히 아시안게임 레벨에서는 충분히 또 본인의 능력치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대회가 또 연령별 대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2-2023 시즌은 2월 13일 기준 25경기에 나서서 2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황선홍호에서는 소집이 된 적은 없지만 벤투어에서 10경기 동안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한 적이 있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정우영 선수는 이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선수고요. 넘어가서 전북현대 송민규입니다. 송민규 역시 99년생의 선수인데요. 특유의 템포를 살리는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다른 수비진들은 특히 이 송민규라는 선수에 대해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한 수비진들은 이 선수의 드리블에 대해서 상당히 막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감독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폼이 갈리기도 합니다. 벤투 감독이나 김기동 감독은 송민규라는 선수를 잘 사용했지만 이 김상식 감독은 송민규 선수를 잘 살리지는 못했던 그런 경력이 또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드컵에도 다녀온 선수인 만큼 더 발전할 만한 발판은 충분히 놓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발판 속에서 송민규가 아시안게임 대표팀까지 또 승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32경기에 나서서 4골과 4개 도움을 기록했고요. 황선홍호에는 역시 소집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벤투에서 13경기 동안 1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또 성인 국가대표팀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발자취를 남긴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울산현대 엄원상인데요. 엄원상은 대표팀 레벨에서도 통하고도 남는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칠레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치다를 했던 장면은 많은 분들의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피지컬적인 단점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두 명의 선수보다 신장도 작고 이 피지컬적으로 몸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타입인데, 이런 것들을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매년 발전하고 있는, 특히 지난해는 하프스페이스에 대한 공략법을 알게 된 시즌이라면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이 발전이 될 만한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41경기 15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엄원상이 올해는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황선홍호에는 소집이 딱 한 번 된 적이 있고, 벤투에서는 7경기 동안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적이 있는 또 엄원상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명의 선수는 월드컵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월드컵을 뛸 만한 선수다라고 여겨졌던 선수들이고요. 다음은 이제 보다 더 황선홍호에 많이 소집이 됐던 선수들, 내지는 황선홍호에서 좀 주로 뛰었던 선수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정상빈입니다. 정상빈은 현재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에서 뛰고 있는 수원 삼성 출신의 유망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2002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입니다. 저돌적인 모습 그리고 자신감 있는 공격이 강점인 선수인데, 인저리 프론이라는 아쉬운 단점을 보유한 상황에서 또 유럽으로 나갔고, 그 상황에서 아직은 부진을 또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몸만 온전한 상태라면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라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 수원 삼성에서 2021년에 보여줬던 그 파괴력은 상당히 또 이 선수에게 기대할 만한 점이 많다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몸 상태만 된다면 충분히 대표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선홍호에서는 아시안컵 포함 총 2번 소집이 됐고 3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벤투호에서는 지지난해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을 때 선발이 돼서 1개의 득점을 기록한 적이 있고요. 2022-2023 시즌에는 9경기에 나서서 2골을 기록한 정상빈 선수입니다. 넘어가서 엄지성 선수인데요. 엄지성은 현재 광주FC에서 뛰고 있습니다. 역시 2002년생의 자원이고요. 공격적인 재능이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매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선수고, 특히 이 광주에서 이정효 감독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K리그 1에서 보여줄 모습이 더욱 많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양발을 사용한 슈팅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이정효 감독이 부여하는 여러 롤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엄지성이라는 선수를 더욱 발전하게 하는 또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다 엄지성에게 잘 맞아들어 간다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이제 K리그2에서 28경기 동안 9골과 1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 2자릿수를 넘긴 엄지성인데, 올해에는 K리그1에서 그 활약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어나간다면 충분히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선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윙포워드 양현준인데요. 강원FC 소속으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2002년생 선수고, 지난해 K리그1 최고의 영플레이어였고 정말 큰 유망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고, 토트넘과 K리그1 올스타의 대결에서도 양현준 선수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도 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인지가 되게 좋고, 윙포워드로 기용된 지 아주 오래 지난 건 아니지만 온더볼, 오프더볼 슈팅이 기존에 뛰던 윙포워드보다는 약간은 약할 수 있어도 점차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난해 이제 2자릿수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건 그러한 발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38경기 나서서 8골과 4개 도움을 기록했었는데요. 황선홍호에는 이제 아시안컵에 소집이 돼서 2경기를 뛰었고, 벤투호에는 2번 소집이 되었지만 경기는 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윙포워드 6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스트라이커 풀 3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에는 오현규, 박정인, 그리고 조용욱 선수가 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포지션 역시 허율, 다른 이호재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3명의 선수가 황선홍 감독의 선호,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산정됐다는 점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현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는 셀틱의 선수입니다. 워낙 최근에 또 이적을 했고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현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K리그에 조금 더 많이 익숙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현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벤투 감독이
그 경험만을 위해서 데려간 엄청난 유망주고, 기본적인 힘이 또 너무나 좋은 선수고, 셀틱에서도 그 강점이 너무나 잘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퇴장을 유도했던 장면에서는 오현규의 힘, 그리고 그 버티는 능력, 그리고 턴 동작, 이런 것들이 오현규가 상당히 또 높은 레벨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의 데뷔골을 기록한 만큼 더 좋은 선수가 될 여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본인도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뛰고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더 발전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2022-2023 시즌 이제 넘어간 셀틱에서는 4경기 동안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또 2월 13일 기준인데, 현재 이 셀틱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후르아 씨가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오현규가 기회를 잘 잡는다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더 큰 선수가 돼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소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시안게임에 대한 소집은 셀틱이 허락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또 더 큰 거라서, 이미 군대 문제를 해결한 오현규가 과연 소집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홍호에서는 아시안컵 예선 포함해서 총 3번 소집이 됐고 1경기를 뛰었고요. 벤투호에서는 역시 또 1경기를 뛰었던 오현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현규 선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넘어가서 박정인입니다. 박정인은 현재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고 있습니다. 2000년생의 선수고요. 황선홍 감독의 23세 이하 대표팀 원픽 스트라이커 중 한 명입니다. 득점에 관해서는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 중후반부부터 상당히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다는 점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기록을 보시면서도 아시다시피 황선홍호에서는 23세 이하 아시안컵 포함 총 4번 소집이 됐고 6경기 동안 6골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박정인이라는 스트라이커는 울산 현대구에서 울산 현대, 그리고 부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구단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팀을 거쳐왔지만 여전히 2000년생으로 어린 나이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부진은 사실 또 어린 선수에게 어쩔 수 없이 또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박정인이 또 주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뛰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얼마나 극복이 될지는 이 2023 시즌에 얼마나 하는지를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들에서 박정인이 또 얼마나 회복을 하고 좋은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시안게임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또 갈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용욱 선수 보도록 할 텐데요. 조용욱은 현재 김천 상무에 입대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99년생의 선수고요. 사실 조용욱은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선수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역 특례를 받지 못했고, 특히 도쿄올림픽에서의 아쉬운 결과도 있었고, 아시안게임에 선발된다면 또 조기 전역이라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만약 뽑히지 않거나 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정말 좀 억울할 만한 그런, 청소년 대표팀에서 워낙 또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기여도를 생각한다면 이 선수를 또 병역 면제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게 더 참 아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본인도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천에 미리 가 있는 거고요. 조용욱은 비단 스트라이커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42경기에 나서서 8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동안 윙포워드, 스트라이커, 중앙 미드필더 등 여러 포지션을 겹쳤고요. 황선홍호에서는 총합 2번 소집돼서 4경기 동안 3골을 기록했고, 벤투호에서도 4경기 동안 1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머리도 좋다는 거고, 각 포지션에서의 어떤 본인의 롤을 이해를 하고 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욱이라는 선수가 합류하는 순간 또 해당 팀은 또 많은 클래스가 올라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그에 따라서 조용욱 선수가 선발된다면 또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조용욱 선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안게임 대표팀 공격수 풀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총 9명의 선수를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셨겠지만 이 박정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벤투호에 소집이 되었던 자원들입니다. 그중 이제 대표적인 선수들만을 이제 이 썸네일에 6명의 선수를 배치했던 건데, 이 선수들 모두 정말 유망한 자원들이고 유망한 것을 넘어서서 각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소집이 됐을 때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 선수들의 시즌 끝까지 좀 지켜보면서 어떤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갈지 함께 또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